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 시간에는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수학영역 쉬운 3점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그 지수 문제로 쓰겠죠? 밑을 같게 만들어 주어야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16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2의 4제곱이죠. 따라서 2의 3분의 7 제곱에 2의 4제곱에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제곱. 자, 지수법칙에서 곱하기는 가로가 있을 때는 곱하기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이렇게 지수를 곱하면 되고, 자, 곱하기는 지수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3분의 8. 그러면 2에 3분의 15가 되므로 2의 5제곱. 2의 5제곱은 3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선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n-1이다. 얘가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항.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등차 수열은 하나 작은 d다. n-1d이므로 하나 작은 d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풀이를 직접 해보면, 자, 여기서 공차가 3이라고 했죠? 차가 3이다. n값이 일정한 3이다. h는 하나 작은 d니까 뭐라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a 플러스 6d.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 플러스 1d.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빼면 a는 소구가 되고요. 6d에서 d를 뺀다. 자, 6d에서 d 빼면 어떻게 되냐? 5d가 되겠죠. 그쵸? 5d. 자, 공차가 3이니까 d에 3을 대입하면 3, 5, 15. 주어진 결과는 15가 된다. 자,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로그 문제죠, 여러분. 자, 밑이 82일로 나와 있고요. 자, 로그의 성질에서 여러분 로그의 성질 잠깐 정리하면 로그 ax 더하기 로그 ay는 자, 얘가 합일 때는 그쵸? 얘가 합일 때는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그 a의 x 곱하기 y 이렇게 진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빼기는 뭐가 될까요? 나누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빼기는 나누기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로그 81에 12 마이너스 로그 81에 4다. 자,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 4분의 1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4분의 12는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에는 3이 남겠네요. 고로 결과는 로그 81의 3입니다. 자, 81은 어떻게 되나요?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3의 4제곱에 3이 되고, 자, 여기 분모에 있는, 자, 미처의 지수 제곱은, 자, 미처의 지수 제곱은 역수로 나가죠. 그쵸? 미처의 지수 제곱은 역수를 곱하면 되므로, 자, 여기 4가 뭐로 나간다는 뜻입니까? 4분의 1로 나간다. 자, 3에 3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죠? 자, 그렇다면 3에 3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이 되죠. 주어진 값은 1이다. 따라서 결과는 4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샌드위치가 되죠. 여러분, 샌드위치 정리. 자, 우선 문제를 살펴보시면 x 플러스 5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그쵸?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부동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0에 대한 우극한과 우극한, 0에 대한 자극한을 모두 다 따져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우극한만 따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x 플러스 5의 fx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에 각 항에 x 플러스 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로를 하시고 x 플러스 5를 곱한다. 자, 우극한이기 때문에 x 플러스 5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 0보다 큰 값으로 가정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x 플러스 5를 곱해야 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x 플러스 5를 똑같이 곱해준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5 2x 플러스 1의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극한을 따지고자 하실 때는 부도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고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게 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게 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자. 으로 가자. 자, 그렇게 되면은 주어진 극한은 5 곱하기 1이므로 5가 됩니다. 주어진 극한은 5가 되고 마찬가지 여기도 5가 되겠죠. 그쵸? x에 0을 대입하면은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5로 수렴하고 얘가 5로 수렴하므로 주어진 가운데에 끼어있는 이 친구도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동일하게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를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죠. 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5번 문제는 삼각 방정식이 되죠. 삼각 방정식. 자, x의 범위는 0부터 3파이까지다. 자, 그러면 우선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루트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 될 것이고, 자, 코사인 x는 루트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2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자, 코사인 x가 여러분 2분의 루트 2가 되는 1, 4분면의 해는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45도. 자, 그러면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 x 범위 또한 3파이까지다. 자, 그렇다면은 4분의 파이만 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실 수가 있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코사인 함수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자, 주기가 코사인 함수는 2파이잖아요. 그쵸?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리고 여기가 3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파이가 되는 지점. 여기는 2파이. 조그마한 한 칸이 90도, 즉 2분의 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함수는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0도일 때 1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원래는 이런 모양이고, 자, 주기가 2파이가 될 때는 이런 모양이지만 현재 문제에서는 3파이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주어진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3파이까지 이므로 그래프는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값이 2분의 루트 2가 나와야 하므로 자, 조금 전에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값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2분의 루트 2의 결과가 여러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4분의 파이. 자, 주어진 값은 2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갔기 때문에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자, 이 값은 2파이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간 거죠. 따라서 주어진 값은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되는 그때의 x값은 4분의 파이와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다. 0하고 0부터 3파이 범위 안에서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주어진 값을 모두 합하라. 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소거되죠. 그쵸? 그래서 4분의 파이 플러스 4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7 파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3이 된다. 자, 아하, 무한대분의 fx의 결과는 3이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문제에서 보시면은 fx의 제곱이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가 있죠. fx의 제곱이다. 그러면 우리는 분모와 분자를 x의 제곱으로 나누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 무한대분의 상수값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x분의 fx가 3이라면, x제곱분의 fx의 제곱은 어떤 값으로 가느냐?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곱하기 x분의 fx 이므로 3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 곱하기 3이니까 여러분 얼마라고 해야 되죠? 9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3x제곱 x제곱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조금 전에 얘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여러분 9가 된다 했습니다. 자, 얘는 분모분자가 소구되니까 결과는 분모는 9 플러스 3으로 나올 것이고, 자, 분자는 무한대분의 상수잖아요, 얘는. 그쵸? 무한대분의 상수값은 0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무한대분의 상수는 0.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한다. 자, 분자는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2 빼기 0이 되죠. 따라서 12분의 2가 되니까 결과는 6분의 1로 수렴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7번 문제는 극한이죠, 그쵸? 자, 극한이 존재할 때는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서로 같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극한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F함수의 우극한은 0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자, K 곱하기 G 함수의 0의 우극한은 3이 되죠. 따라서 3K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극한
자, 자극하는 2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1이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2가 된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k는 3이므로 따라서 그때 k 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러분. 자,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 3분의 1을 가질 때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는 로그 함수가 나오는데요. 로그 함수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냐면 밑이 1보다 큰 무슨 함수? 증가 함수. 두 번째, 밑이 0하고 1 사이가 되는 감소 함수. 자, 이 두 가지 함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선 밑이 1보다 큰 증가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다음, 감소 함수는 마찬가지 1,0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왜 선생님이 증가 감소를 이야기하였느냐? 자, 문제에서처럼 밑의 값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의 값이 문자 a로 이루어져 있다. 문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 함수는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첫 번째 밑이 1보다 큰 함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는 그 모양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x의 범위가 0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자, x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함수값이 여기에 될 것이고 그쵸? x값이 5가 될 때 함수값의 위치가 이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최소값이므로 주어진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 형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x가 0일 때 최소값 3분의 1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0,3분의 1을 f 함수식에 대입을 하면은 3분의 2는 로그 a, 자, x자리에 0을 대입하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쵸? 로그 a의 1은 0이 되겠고 0 플러스 2는 3분의 2가 된다. 자, 여러분 5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증가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감소 함수일 때죠. 그러면 위의 그림과는 정반대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0일 때 함수값이 이쪽에 형성될 것이고 x가 5가 될 때 함수값이 이쪽으로 형성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최소값은 x가 5가 될 때 존재한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5,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번에서 풀이한 것처럼 마찬가지 5,3분의 1을 주어진 함수식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면 자, 3분의 2는 로그 밑이 a죠. 그쵸? 자, x자리에 5를 대입해야 됩니다. x자리에 5를.
그러면 3, 5, 15죠. 그쵸? 15 더하기 1이다. 그래서 16이 될 것이고, 네,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양변에, 자, 적당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로고 A의 16은 3분의 2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6으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3분의 4 제곱이 미처의 지수 제곱이 진수가 됩니다, 여러분. 미처의 지수 제곱이 뭐가 된다고? 진수가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 진수 16이다. 자, 문제에서는 A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자 16은 2의 4제곱이죠.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역수 4분의 3을 이렇게 지수에 곱하면 되므로 자 결과는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즉 얼마다?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자, 얘는 내신에서도 잘 나오는 그런 문제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함수는 연속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자, 연속이 되면은 함수 값과 함수 극한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즉, 그래서 f1의 값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함수 극한 값과 f1의 함수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성질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 서술형 문제에서는 반드시 감점 또는 오답 체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x-1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fx는 x-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자, x-1로 조금 전에 선생님이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분모가 0일 때는 우리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로 가는 것이 1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로 수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극한값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의 극한값이 f1이 나야 한다. 자, 뭐 한다라고 할 때 수렴할 때 분모가 어떻게 되면은 0으로 가게 되면 자 x에 1을 대입하면은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럼 분자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은 루트 4 플러스 a가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분자를 유리화를 하면은 자, 분자 유리화를 하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자, 여기서 합차가 되죠. 합차. 그쵸? 합차는 제곱차가 되니까 x제곱 플러스 3에서 4를 빼면은 결과는 x-1.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자 분모 약분할 수가 있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루트 4 플러스 2분의 1이므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문제에서는 f1의 값이 얼마냐라고 구하라 했기 때문에 4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다. 즉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b-a분의 fb-fa 얘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은 0에서 6까지 변할 때, 즉 6-0분의 f6-f0 그 평균 변화율이 0이 된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분의 따라서 f6과 f0의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f6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f6은 36 플러스 6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f0은 상수항 b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므로 6a는 마이너스 36, a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f'4, 즉 미분계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미분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fx를 미분하면. 그러므로 f'4는 f'4는 8-6이므로 2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은 1 플러스 h, 1 마이너스 h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 x는 무엇이냐? x의 증가량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를 빼보자. 그래서 델타 x는 2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분모에 2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분모에 2를 곱한 만큼 분자에도 2를 곱한다. 자, 그래서 주진식을 정리하면 리미트 자 2를 곱하겠습니다. 주어진 2를 곱해주고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2h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럼 얘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 h의 0을 대입하면은 f'1의 값이 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f'1이 6이 된다. f'1의 값은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은 자, 여러분 x1로 갈 때 자, 델타 x는 자, 주어진 x세제곱에서 1을 뺀 값이 즉 x세제곱 플러스 빼기 1이 델타 x라는 겁니다. 여러분 x의 증가량. 그래서 분모에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각각 곱한다.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분모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여러분. 자, 따라서 앞에 있는 주어진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f'1이 됩니다. 얘는 f'1. 그래서 f'1 곱하기, 자, x에 1을 대입해주면은 3이 되겠죠. 자, 앞에 조금 전에 f'1이 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3이니까 결과는 9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수열 AN에서 첫째 항이 1이고, 자, 10번째 항이 4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K1부터 9까지 AK, AK 플러스 1의 합이 25일 때, 자, 시그마 K1부터 10까지의 합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보시면 주어진 값이 어떻게 되는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를 대입하면은 A1 플러스 A2, 이를 대입하면은 A2 플러스 A3, 이렇게 해서 9를 대입하면은 A9 플러스 A10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A1부터 A10까지를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A1이고요. 그쵸? A2가 몇 개가 나옵니까? 2개가 나오겠죠? A3도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쭉 가서 A9도 2개가 나오겠죠. 그쵸? A9도 2개가 나오고, 그리고 A10은 1개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A1과 A10은 몇 개 나온다? 1개씩만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결과가 문제에서 25라고 하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에 A1과 A10을 각각 1개씩 추가로 더해준다면 좌변에도 A1, A10, 우변에도 A1, A10을 각각 더해준다면 좌변과 우변에 주어진 값을 똑같이 더해준다면 좌변은 25 더하기 A1 더하기 A10이 될 것이고, 우변은 A1도 2개가 될 수 있고 A10도 2개가 될 수 있으므로 2배의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문제 조건에서 A1이 1이고 A10이 4가 된다. 따라서 좌변은 30이 되겠죠. 그쵸? 그러므로 2로 양변을 나누면 A1부터 구하고자 하는 A10의 값은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좌표평면 2에 두 점 A, B,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이다 두 동경 OP, OQ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1, 세타2라고 하자. 자, 탄젠트 세타1과 탄젠트 세타2의 합이 0일 때 사인 세타1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우선 좌표평면 위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점 A, B 둘 다 양수가 된다 했죠, 그쵸? 여기라고 둘게요.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자,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쵸? 양수, 음수는
4사분면에 가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자, 동경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세타 1이 되겠고, 자, 주어진 동경이 세타 2가 되겠습니다. 자, 탄젠트 세타 1, 탄젠트 세타 2의 합이 0일 때 사인 세타 1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동경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고, 자, 여기서 수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1은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동경 수선을 긋게 되면은 얘가 2b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a제곱이 되겠죠. 자, 탄젠트 세타 2는 a제곱분의 마이너스 2b제곱이죠. 자,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합이 0이 된다. 즉,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2가 0이라고 하였으므로 a분의 b 마이너스 a제곱분의 2b제곱이 0이다. 그 말은 a제곱분의 2b제곱이 a분의 b와 같다는 뜻이고요. ab가 양수이므로 양변에 똑같이 ab로 나누면 좌변은 a분의 2b가 될 것이고 우변은 1이 되겠습니다. 즉 따라서 a분의 2b가 1이 되고 a는 누구랑 같습니까? 2b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습니까? 사인 세타 1을 구하라.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사인 세타 1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구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주어진 값은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a는 2b와 같다 했잖아요. 그렇죠?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4b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가 될 것이고 분모는 루트 5b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루트 5b로 나올 수 있고 약분하면은 루트 5분의 1이므로 유리화를 하면은 5분의 루트 5의 값이 됩니다. 자, 마지막 14번 문제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 전에 앞부분의 문제에서도 시그마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쵸? 첫째 항이 1인, an이 모든 차인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a가 0보다 크나 뜰 때는 4를 빼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곱을 하면 그 다음 항의 값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그마 k 1부터 22까지다. 그럼 얘는 a1, a2, a3,
대입후 해서 A22까지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계산을 해볼까요? 문제 조건에서 첫째 항이 1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양수이므로 A2의 값은 A1-4가 되겠죠. 따라서 1 빼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A1의 값이 1이므로 A2는 1 빼기 4가 되므로 마이너스 4입니다. 자, A3은 자, 음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야 되겠죠. 9가 될 것이고, 자, A4는 양수이므로 9에서 4를 뺀다. 9에서 4를 빼는 거죠. 그래서 5가 됩니다. 자, 5는 양수잖아요. 그쵸? A5는 양수는 4를 빼야 합니다. 양수가 나오면 4를 빼는 거죠. 그쵸? 따라서 5 빼기 4는 1. 양수이므로 또 4를 빼야 합니다.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3, 9, 5. 또 1, 마이너스 3, 9, 5가 반복되죠. 1, 마이너스 3, 9, 5가 반복된다. 자, 여러분들 순환소수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 1, 마이너스 3, 9, 5가 4개의 항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4의 배수, 즉 A1에서부터 A20까지는 얘가 5번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5를 5배 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로 남는 항이 누굽니까? A21과 A22는 따로 계산해야 되고, 첫 번째가 A21과 같고, 두 번째가 A22와 같으므로 1과 마이너스 3은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0 빼기 2가 되므로 48의 결과가 58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